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첫 번째로는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4442님께서 남겨주셨고요. KH 바텍에 대한 고민입니다. 22,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22,000원 매수가를 좀 보니까 가지고 계신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유정 대표님께서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종목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KH 바텍 최근에 그 로봇 관련 모멘텀이 들어왔었던 종목이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데 최근 증시에서 로봇주들도 이제 비슷하게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같이 동반해서 조정 나오는 모습 관측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 저는 좀 두드러지게 봤었던 게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유진 로봇이 최근에 이제 무너지지 않고 오늘 장중에는 또 양봉 그리다가 윗꼬리 달면서 이제 음봉 마감하긴 했었는데 여전히 흐름을 견조하게 또 지켜주고 있는 중소형 종목단의 모습들 관측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주들의 랠리도 아직까지는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지금 조정세에 힘입어서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KH 바텍 지금 매수자 분께서는 그러니까 물려 계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22,000원대에서 물려 계신 거면 과거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반도체 종목들 날아갈 때 이때 이제 KH 바텍은 반도체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손바뀜이 나왔죠. 그래서 월봉 흐름을 보면은 대량 거래량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로봇 모멘텀이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지금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 4월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회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시세가 올라와 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상단이 25,000원 구간대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차피 손실 중이시기도 하고 비중이 20%면 여기서 더 비중 안 늘리시는 게 좋거든요. 그대로 종목 보유하셔서 익절 구간대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H 바텍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손실을 그래도 가장 잘 줄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로키 헬스케어 네, 로킷 헬스케어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7만 원에 30%요. 7만 원에 30%입니다. 언제쯤 매수를 좀 하셨을까요? 지금 매수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네. 뭐 어떻게 할지도 몰라갖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 손절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손절은 지금 안 하고 싶은데 비중이 좀 있어가지고 네. 손절을 안 하고 싶은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올라가면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로킷 헬스케어가 올해 들어서 좀 횡보를 하다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손절을 좀 피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시청자님께서 아마 사셨을 때가 아마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쯤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뭐 AI 관련 뭐 플랫폼 업체들 뭐 프로티나나 뭐 로켓 헬스케어나 아마 그런 측면에서 조금 특히 좀 기대감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FDA가 최근에 이제 동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했죠. 보통 이제 전임상 단계들이나 일상 단계 정도 수준에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보통 전임상 단계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AI 신약 쪽에 대한 플랫폼이 굉장히 커질 거고 물론 이제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AI 쪽에 대한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4D 이제 프린터로 바이오 프린터로 이제 재생하는 회사로 좀 알고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런 회사들은 프로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 회사들은 언제 돈을 버냐 이게 주요 목표라고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프로티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삼성 에피소딩 쪽으로 4월이나 5월쯤에 기술 진입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회사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의 같은 섹터 쪽에 대한 애들이 같이 움직이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다수의 뭐 우리가 AI 의료 쪽에 있는 루닛이나 뷰너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그 종목들이 그동안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그래서 돈을 언제 벌 건데라는 거죠. 그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적어도 그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나올 시기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가 프로티아나가 나오게 되고 로키드 헬스케어도 이게 실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서 손절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매수가가 7만 원이다 좀 보셨을 때 최근에 8만 7천 원까지 이제 가격이 좀 올라왔었죠.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4월이 이제 AACR이 있고 5월이 이제 아스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 아마 의료 용상 학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다른 회사들에 대한 뭐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인사이트 녹여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0881님께서 현대차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55만 5천 원이고요.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46만 7,500원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곽유정 대표님 현대차를 걱정하실까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어차피 10% 정도이셔서 나중에 비중을 추후에 확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주가가 조금 더 조정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현대차가 지금 시장에 밀리면서 밀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이제 생산 현장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노조 쪽에서 강경하게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지라 이런 노조와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의 생산 시설에 가장 먼저 도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이 다만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은 올라갈 때 좀 그 감정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다행히 이제 비중 크게 안 가셨기 때문에 조정을 만약에 40만 원 이하 구간, 만약에 36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36만 40만 원 사이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 이제 지지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이때 비중 최대 저는 비중 20%까지도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단 구간에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평단도 그러면은 자연스레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확실히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전통 이런 성숙 산업보다는 성장 산업에 대한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랠리도 사실 AI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산업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구간에서 관망을 좀 하시고 하단에서 아무튼 추가 매수 관점으로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 관망을 하다가 더 떨어지면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종목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6만 8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에코프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게 특히 좀 어려우실까요? 아니, 이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죠.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밑에 내려가면 지금 이거 제가 지금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비중을 네. 늘리고 단가를 낮출까 지금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손절은 네. 좀 어렵거든요. 에코프로 지금 손실을 계속 보고 있고 오늘도 하락폭이 좀 깊었기 때문에 손절을 과감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봐야 할지 고민이십니다. 한번 이화진 차장님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혹시 시청자님께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해주시나요? 네, 답해드립니다. 시청자님 언제 사셨어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12만 원대에 밀려 있다가 그때 또 그 수익도 안 보고 올라왔길래 번전해서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막 올라가길래 또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제 그 16만, 17만 원, 18만 원 사이에 매일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씩 그 비중 가지고 사고 팔고 했거든요. 사파사파 예, 하셨구나. 이제 그 큰 수익은 아니라도 단타로 일을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거 또 이렇게 또 밑으로 또 빠지는데 완전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많이 내려가면 제가 현금 비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면 될런지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뭐 알테전도 한 4월쯤인가 이제 그때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에코프로 BM도 사실 실적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BM도 작년 1분기 때 코스피 이전 상장하려다가 불발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아마 에코프로 BM도 추후에 다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코스닥 상위권에는 남아 있는 게 ABL 바이오랑 삼천당 제약이랑 뭐 몇 개 회사가 있겠죠. 그중에 이제 에코프로도 뭐 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나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2차 전지 이 회사들이 최근에 전기차 때문에 올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불과 지금 1년 전만 하더라도 대략 한 톤당 5만 위안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3배 이상 올랐죠. 그럼 15만 위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가격들이 내려가겠냐? 실제 중국도 공급 조절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양극재나 이제 음극재들은 오히려 실적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전가를 하냐? 배터리 업체들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양극재 업체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지금 이제 이런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죠. 그리고 그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향후에 그 전고체 배터리 그 휴머노이드에 대해 탑재에 대한 그 시장 규모를 보고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최근에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 자산운용 5% 룰이 나왔죠.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느꼈던 거는 연기금에서 혹시 아웃소싱 물량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 이제 ETF로 들어간 그 ETF 물량들입니다. 코덱스가 이제 삼성 자산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코스닥 정책으로 인해서 뭐 3천이 갈 수도 있고 2천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메인은 에코프로도 포함이라는 좀 가정하에서는 추후에 그 주가는 충분히 모멘텀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전체적인 산업 섹터 쪽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좀 느껴보자. 계속 기다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마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엔 에코프로도 그에 대한 지분 가치를 충분히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대응 전략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이버에 네, 26만 8천 원에 네. 30%입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네. 한 3, 4일 전에 잠겨갔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최근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과 예.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특히 손절까지도 좀 생각하실까요? 예, 손절은 본전 근처 오면은 그냥 팔려고 합니다. 본전 근처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데 곽유정 예. 대표님께 손절이 답인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네이버가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뭐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패시브 자금이 나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거든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움직임이 나오고 견인이 됐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빅딜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보다 뉴스 기사 더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금융당국에 이어서 여당 역시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그 15%에서 20% 정도로 제한하는 지금 규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랑 주식을 이제 교환하게 되면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될 텐데 그거를 지금 제한을 둔다라고 한다면은 두나무 자체가 이렇게 이제 특정 기업의 자회사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은 이 딜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쪽에서는 지금 정부와 이제 국회가 이런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이런 민간 기업들의 그런 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딜이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 자산 가상 기업들이 또 이제 향후에 나스닥 상장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두보가 될 텐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지금 생겨버린 상황이죠.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 생각대로 전량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비중 30% 정도 들어가신 게 좀 제가 봤을 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고 규제적으로도 계속 뭔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아직까지는 살아 있지만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도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중 한 10%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비중은 일단 좀 덜어냈다가 나중에 또 다시 관련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넘어온다 했을 때 다시금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량 손절보다는 비중 축소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만약에 종목을 갈아타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해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는 반등을 한번 주겠습니까? 다음 주는 일단은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네이버가 좀 빠지긴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잡혔으면은 오늘 밑꼬리가 좀 더 길게 달렸어야 됐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 당장 반등이 나올지는 사실상 미지수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변동성 장세 속에서 손절을 하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처럼 시청자님과 전문가님이 직접 소통하면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일경제TV 실시간 채팅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이 들어와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0542님께서 남겨주셨고요. APR 고민입니다. 28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3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코멘트도 좀 남겨주셨어요. APR이 오늘 또 조정을 깊게 받기도 했고 하지만 지난 4분기 실적도 좋았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30만 원까지 이화진 차장님께서는 좀 갈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뭐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확장되는 이제 시기라고 좀 저는 초입 단계나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 우리가 한 2, 3년 전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를 이제 보게 되면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실리콘투가 있을 거고 뭐 달바 글로벌이 있을 텐데 그 회사들이 주가가 잘 올라갔다가 주가가 무너진 이유가 이 선장률에 대한 이게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워낙 이제 고성장을 보여왔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APR은 결국에는 그 다른 회사들보다는 빠르게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을 좀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달바 글로벌이 작년 2분기, 3분기 때 안 좋았던 거는 물론 스트릿 컨센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러시아랑 일본에 좀 한정되어 왔다는 거죠. 뭐 미국도 진출을 앞두고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이클상 사실 화장품 산업계는 이게 할 거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PI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이랑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 빠르게 진출 좀 해왔었고 특히나 그런 유통 플랫폼인 아마존이나 이제 프라임데이에서도 항상 늘 1위를 해왔죠. 물론 우리가 IPO 상장을 했을 때는 사실상 그때는 그런 미용 디바이스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봤지만은 생각보다 화장품 쪽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게 메디큐브죠. 그게 그 성장률이 계속 꾸준히 이제 올해까지는 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 매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 실리콘투처럼 우리가 처음 이제 2년 전 딱 1분기 때 그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원래 컨센 대비해서 2배 이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대신에 성장세가 살짝 이제 정체기를 걷게 되면서 실리콘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보여왔었는데 지금 당장 APR은 일단 적어도 이제 유럽이든 남미든 이제 미국 시장이든 일본 시장이든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변화는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3분기, 4분기 이후에 과연 APR을 이제 견제시킬 수 있을 만한 경쟁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숫자가 뒤바뀌었을 때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근데 대신에 지금 당장에는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PR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노타입니다. 네, 노타시고요. 매수가와 비중도 궁금합니다. 네, 47,000원에 10%요. 47,000원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시고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좀 어려우신 부분, 고민인 부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추매 시점이 궁금해서요. 손절보 어디까지 가져갈지. 예. 네,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곽유정 대표님께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언제쯤 하면 좋을지 손절을 배제해 두고 한번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노타가 그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서요. 사실상 그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국 증시에서도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대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보다 하드웨어 쪽, 특히 반도체 이쪽이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쪽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그걸 만들어야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대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항상 좀 뒤늦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AI 열풍을 타고서 노타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정도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최저가 22,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와준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또 보호해수 물량도 풀리기 때문에 조정이 또 불가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주가 조정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타를 추가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노타가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에 또 기술 공급도 한다라는 이슈들도 들어와주고 있고 그 온디바이스 그 AI에 이 노타의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데 공모가가 얼마인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타가 공모가가 대략적으로 만 원대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9,100원, 9,100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6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만약 공모가 아래까지 밀린다 하면은 거기서 저가 매수 가능한데 이미 시장에서 그 더블 정도 이상 간 상황에서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한번 축소를 했다가 나중에 흐름이 좀 더 잡히는 걸 보면서 재접근을 해서 원래 비중을 돌이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다음 주 장세에서 33,000원 구간대까지 만약에 깨버린다 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비중을 3분의 1이나 반매도 정도를 털고 나서 이후에 추가 매수 자리를 찾아 나가시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축소 정도만 고려를 하시고요. 만약에 33,000원 구간 이하로 안 떨어진다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대응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타에 대한 전략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님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조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AMG엔터. SAMG엔터, 쌈지엔터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2,486원에
23%요. 매수하신 지 좀 되셨을까요? 네, 작년 11월에 이제 매수하고 그리고 올 1월에 추가 매수를 조금 했어요. 추가 매수도 하셨군요. 네, 너무 떨어져서. 네, 지금 너무 박스권에 장기간 갇혀 있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화진 사장님께 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42,000원대 매수가시네. 그럼 최근에 샀나 보네요. 아니에요. 작년 11월에 샀다가 지금 올 1월에 이제 너무 떨어져서 네. 물을 탔는데 지금 좀 내려놓은 건데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비중이 한 23% 정도 되네. 좀 그래도 좀 비중이 좀 있는 편이시네요. 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사실 그동안 이미 작년 상반기 때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여러 이제 IP 쪽에 대한 이제 그 이슈가 시장에서 워낙 이제 부각이 되어 왔었고, 뭐 중국 시장이나 여러 이제 해외 쪽 시장에 대한 매출이 사실 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기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가격 반영을 이미 작년 99,400원일 때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이제 주가가 이제 못 오르는 이유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아마 그 티니핑에 대한 이제 IP 자체가 결국 얼마만큼 이게 라이센스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생각보다 이게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딘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워낙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라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비슷한 이제 인형이 있잖아요, 캐릭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제 경쟁사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쌈지엔트 쪽에 대한 그 확장성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이제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뭐 아기상어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게 되면은 조금은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주가를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다른 섹터 쪽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상당 종목을 보게 되었을 때 특히나 이제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상위 종목들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손실들을 메꿀 가능성이 오히려 좀 훨씬 더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로 포트를 새롭게 나누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종목을 좀 손절하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더 큰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예, ABL 바이오고요. 네, 208,000원에 30% 갖고 있어요.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네. 최근에 좀 조정이 깊었고 계속해서 네.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네. 어떤 전략을 개인적으로 좀 세우고 계실까요? 그때 일부는 좀 손절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손절한 그것도 조금 금액이 조금 커서 네. 더 이상 손절은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좀 반등할 수 있으면 좀 기다려 보려고 하거든요. 네, 손절을 하셨음에도 30%이신 걸 네. 보면 비중이 네, 꽤 네.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제약바이오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ABL 바이오 곽유정 대표님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분 ABL 바이오 그럼 매수는 언제쯤 진행하신 거세요? 그때 폭락할 때 네. 그때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난주쯤에 하신 거세요? 네. 그 사노피 그 기술 이전 네, 관련해서 그게 뭐 연기됐다 이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래서 악재 그 칼날에 매수를 하신 거구나.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처음에 매수하실 때 비중을 뭐 50% 정도 가까이 들어가신 건가요?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렇게 이제 강한 장대 음봉으로 빠질 때는 바로 이제 회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밀렸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를 보면 알테오젠도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이 예상치보다 못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 장대 음봉으로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렸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게 주가가 밀릴 때 조정폭이 더 강하게 나오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 구간까지 올라올 때까지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싫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분명히 그런 모멘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죠. 최근에도 뭐 이종항체 그 ADC 관련해서도 미국 FDA 임상 1상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ADC 모멘텀은 지금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 모멘텀이나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선반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 때쯤 이런 이제 사노피 관련된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이게 기술 이전이 약간 그 기술 이전한 물질이 임상에 관련해서 연기가 된 거라서 그런 마일스톤을 수령을 좀 뒤늦게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상 부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그래프바디 B 관련한 이런 플랫폼 기술력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상으로 봤을 때 그럼 내가 어느 가격 구간에서 매수했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장 자체가 좀 조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고서 바라봐야 하는 장세이다 보니까 비중 30%도 지금 장세에서는 좀 많이 무거운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손절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서 말씀을 하신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밀리더라도 1차적인 밀리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14만 원에서 16만 원 구간대까지도 좀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뼈아픈 구간을 버티면서 내가 갈 수 있느냐 요거를 고려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다른 분 그 종목 상담할 때도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단은 비중 일부라도 좀 덜어내고 가보세요 라고서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매수 비중 자체가 너무나 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최대한 조금 비중을 많이 덜어내시고 장이 어차피 지금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조정이 잡히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으로 회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종목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차라리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전량 손절 손이 안 간다고 하니까 비중 축소 정도까지만 일단 조금 더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절 가격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음봉으로 주가가 밀린다 하면은 네. 그때는 비중을 이제 조금씩 덜어내세요.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시고 네네. 만약에 다음 주 구간에서 양봉으로 흐름이 좀 살아난다. 적어도 17만 원 구간대는 좀 지켜주려고 한다면 조금 더 관망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개인이 모르는 무슨 악재가 있는 건 아니죠? 악재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 주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ABL 바이오 전략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될 것 같은 종목을 갈아타서 수익을 좀 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ABL 바이오 투자 고민이 조금은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저희와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총 3가지입니다. 일단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고민 상담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가능한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남겨주셔야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 고민 상담이 많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265님께서 하나오션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14만 4,6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6%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좀 3%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영업이익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1조 원 돌파하기도 했는데 좀 믿고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대응이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굉장히 중요한 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애초에 3% 5%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4분기 때부터 이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왜 중요하냐면은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 때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저성과에 대한 물량들은 보통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부분 다 해소가 됐어요. 이제 해소가 됐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왔던 게 카타르 에너지발이죠. 그때 1차에 100척이 이제 수주를 받았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한 30척씩 아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이 그 LNG선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흔히 조선사들 이제 수익 구조가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처음 계약했을 때 20%를 가져갑니다. 그 이후에 중간중간마다 10%, 10%씩 뗍니다. 나머지 60%를 배가 인도되는 시점에 받아요. 그러면 올해에 대한 실적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아마 현대중공업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에 대한 실적은 일단은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수주인데 보통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가 한 3년치에 대한 수주를 이제부터 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26년이니까 이제 29년부터 30년 그 이후에 이제 수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성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왔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중국 조선사들이 그동안 이제 사실 컨테이너선이나 일반 그 조금 가벼운 이제 그런 선박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사실 중국 조선사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항상 수주 잔고가 우리가 항상 중국 때 뒤졌던 이유가 그게 그 이유였는데 결국에는 고성가 물량들에 대한 이제 난이도가 높은 이제 선박들을 과연 올해 중국들이 인도되는 시점이에요. 과연 그 중국과 경쟁을 했을 때 29년, 30년의 밸류를 과연 조선사들 올해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오늘 수주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쌓여야 조선사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실적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수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관세죠. 지금 물론 이제 트럼프는 우리 한국의 조선 기술을 사실 못 버립니다. 결국에는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하나오션 실적을 보게 되면 특수선의 부진이 있어요. 그게 딱 있는데 특수선이 군함입니다. 결국 군함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쌓아지고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익이 쌓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략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무벡스 44,800원에 네. 26%요. 26%. 예, 최근에 좀 하락세가 예, 계속 예. 이어지고 횡보세도 이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어떤 전략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뭐,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 어떻게 손절을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해봐야 할지 좀 기다리면 다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유정 대표님께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그 현대무벡스 한참 올라갈 때 예.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전략으로 매수를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현대 뭐, 계열이고 그래서 좀 해놓으면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계속 뭐, 그날 하루에 쭉 빠져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또, 답답하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거죠? 그렇죠. 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 왜냐면은 현대무벡스 그 44,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진짜 초보자분 아니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간대이긴 하거든요. 막 올라가길래 그냥 다 잡았더만. 네네. 그래서 요새 장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 양봉 쫓아가시는 초보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주가가 또 빠지고 그러면 또 대응을 못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비중을 올라갈 때 많이 따라잡으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라잡으시더라도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만약에 수익 구간이 20-30% 정도 나온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불타기로 조금씩 비중 확대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네. 꿀팁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네. 현대무벡스가
그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서 그렇게 로봇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고 또 현대무백스가 올라간 시점을 보면은 그 노란봉투법 그 시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시세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노란봉투법 시행이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자체가 그 노조 파업을 이제 합법화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노조 파업이 가장 많은 부분이 제조업이나 이제 물류 쪽인데 요즘에는 물류 기업들이 다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현대모백스 같은 기업들의 이 물류 자동화 이런 솔루션이나 그런 이제 관련 뭐 기기들 많이 또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로봇주들은 여전히 적자 기업들이 많은데 현대모백스는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현대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살아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3월달 그 노란봉투법 시행 기점으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을 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 현대모백스가 주가가 그 장대 음봉으로 빠질 때 요때 우리 시청자분이 비중이라도 좀 축소를 하시거나 하셨어야 되는데 비중 축소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상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구간에서 애매하게 십자 또 도지 캔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또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대예요. 그래서 애초에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한두 번 정도 준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그 3만 원 구간대, 3만에서 2만 9천 원 구간대를 깬다 하면은 주가 조정 자체가 2만 원 초반 구간대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비중 커진 상태라서 평단 줄이려고 또 무리해서 비중 확대하시면은 50% 60%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바에 3만 원 구간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까지도 사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 반등 나오기를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고요. 시장이 올라와야 될 텐데요. 반등 나오면은 다시금 이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구간대까지 반등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본전 구간까지 더 기다리고 싶은 마음 10분 이해하는데 4만 원대 아무튼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대로도 이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만약에 잔량이 올라온다. 5만 원 구간대까지 만약에 치고 올라온다 하면은 수익 전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손실분을 상쇄하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매를 하신 만큼 또 그만큼 초보자 투자자분들은 잃어가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비중에 대한 부분들 잘 관리하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점차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이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28만 원이고 비중은 16% 정도 됩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3, 4개월 정도 됐죠. 3, 4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예. 크래프톤 3, 4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고 최근에 하락세가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하락세가 다시 나와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손절도 좀 유념하시고 계실까요? 손절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좀 기다려 보려는데 네.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또 요새 보니까 뭐 게임주들이 앞으로 뭐 AI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보편화되고 하면은 게임 회사가 실적이 많이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언론에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회사에 대한 이슈도 많이 따라가고 계신 것 같은데 크래프톤 최대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한번 상담 여쭤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 전략 이화진 차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추격 매수도 반대, 손절도 찬성인데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이거 사셨을 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크래프톤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사신 거예요? 좀 빠졌을 때 샀어요. 전에 35만, 그렇죠. 6만 할 때도 몇 번 사고 타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빠졌다 싶어서 그렇게 샀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이제 5월까지 최고치로 올랐죠. 그때 이제 크래프톤은 실적도 잘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새로운 그 신게임, 뭐 인조이 게임이죠.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심즈랑 이제 비슷하다는 이제 그런 이제 오픈월드 이제 게임이 있는데, 사실 크래프톤은 예전부터 이 자체만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배틀그라운드 엄청난 IP를 가지고 있죠. 엄청난 IP를 가지고 있지만은 시장의 고민은 결국에는 항상 모든 게임은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매출 하향 안정화를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크래프톤은 새로운 이제 차기작에 대한 흥행성 여부를 계속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근데 인조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콘솔 시장, 보통 게임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있고 PC 시장이 있고 콘솔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모바일과 PC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잘했단 말이죠. 근데 이 콘솔 시장을 사실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잘한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네오이지의 PA 거지 한 250만 정 나왔어요. 시프트업 그 스텔라 블레이드 그나마 좀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1000만 정 이상은 안 나왔어요. 최근에 펄어비스가 굉장히 주가 잘 갔죠. 이 회사가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탐방 갔을 때 이 회사의 목표치가 1000만 장이에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이게 거의 한 5년 이상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이제 모멘텀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크래프톤 콘솔 나왔습니다. 옛날에 칼리스토 프로토콜 나왔죠. 심지어 그 개발자가 옛날 데드 스페이스를 만들었던 유명한 개발자가 만들었지만 실패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PS 시장에서는 지금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크래프톤은 지금 향후의 선장성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크래프톤의 화면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펄어비스를 보시게 되면 이게 차트가 다른 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꿈이 있다는 거죠. 3월 20일 날 이제 펄어비스 그 붉은 사막이 출시를 할 텐데, 운이 좋았던 게 미국에 있는 GTA 6가 12월로 미뤄졌어요. 그 회사가 10년간 판매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1억 5천만 장 수준입니다. 완전 사이즈가 다르죠. 그 회사가 나왔으면 펄어비스는 심지어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일단 경쟁작이 없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1000만 장 이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PC 시장까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대한 끈이 있는데, 크래프톤은 지금 막상 차기작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완전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코스닥이 3,000을 갔어요. 2,000을 갔어요. 근데 크래프톤은 계속 제자리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대부분 저도 개인 고객들의 말씀 많이 들어보면은 추격 매수를 해서 단가를 계속 낮추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남들 이제 삼성전자가 30만 원 가거나 하이닉스가 뭐 150만 원 가거나, 아니면은 아까 뭐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갔을 때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내가 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결단을 내릴 때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어려우시겠지만 좀 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화 연결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고민이실까요? 온코크로스요. 온코크로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1,800원에 네. 25%요. 몇 달 정도 가지고 계셨네요. 예, 그래갖고 이거 너무 많이 빠져갖고 네. 매도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코크로스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곽유정 대표님께 한번 온코크로스 지금 좀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봐도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온코크로스 어차피 지금 구간까지 가지고 계신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더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그 AI 그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잖아요. 진단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봉 흐름을 좀 펴서 보면은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 뭐 헤드앤숄더 패턴도 보이고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주가가 추세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선을 좀 뚫어주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들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박스권 라인을 작도를 해놨거든요. 박스권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7,000원대 구간대면요. 거의 고목가 부근까지 주가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다른 분 상담 말씀드릴 때 공모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공모가 아래 구간까지 밀리면 공모가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도 사실 가능한 구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25% 정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또 온코크로스가 꽤 잘 버텨줬습니다. 십자 캔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저가 매수 때도 같이 함께 또 유입되는 모습들이 간간히 지금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반등 만약에 박스권 구간에서 반등 한 번만 주면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무리해서 매도하실 필요 없이 최소 못해도 적어도 10,000원대 구간 회복하는 거 보면서 결정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0757님께서 G2G 바이오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87,89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코멘트로 저희 친정 가족들도 함께 샀는데 앞으로 평단가까지 갈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익은 둘째치고 지금 본전에 오면 팔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전까지만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그 이상을 좀 노려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상도 바라봐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방송에서 많이 하던 종목이라서 네. 일단은 지금 이제 G2G 바이오는 이제 최근에 노보노디스크도 실제 발표를 했고 일라일리도 했죠. 화이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이자 CEO가 이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구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1월 5일 날 이제 발표를 했죠. 굉장히 좀 뭐 아직까지는 처방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릴리도 4월에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 릴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팔아요. 근데 화이자 CEO가 얘기를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사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맞기는 한데 근데 경구용도 사실 매일 약 먹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차라리 분기형 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월 1회를 쓰기 위해서는 고용량을 좀 투여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 좀 이슈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그 어센디스 파마와 이제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 계약을 좀 맺었었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로슈가 들어왔죠. 화이자와 이제 메세라가 이제 M&A를 하면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하이제킹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슈가 지금 추정이 되는 게 로슈예요. 로슈가 지금 본격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센디스 파마를 인수하게 되면은 그러면 장기 계약 맺은 이제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로슈한테 로열티를 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결국에는 전략을 완전 선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G2G 바이오와 연관이 되냐? 이미 2년, 3년 전에 G2G 바이오와 노보노디스크가 장기 지속형 플랫폼과 관련된 공동 플랫폼 계약을 맺었어요. 올해 작년 1월쯤에는 베링거 인겔하임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쯤에는 비공개이긴 하지만은 이게 로슈일지도 모른다는 추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슈가 최근에 임상 중간 결과값이 나온 게 체중 감소가 22%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릴리의 제파운드랑 똑같은 수치입니다. 물론 임상 중간 결과값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가 새롭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우리나라는 28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돼요. 미국과 유럽은 32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특허를 만료를 어느 정도 다른 전략을 선회하기 위해서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보통 공동평가 계약을 하면 1년 5개월이에요. 1년 5개월 뒤에 본계약을 가는 상황인데 물론 1월 달에 공장 실사를 했습니다. 공장 실사를 했는데 회사는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시장에서는 알츠하이머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냐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를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한간에는 일본의 뭐 에자이다 아니면은 노보노디스크다 얘기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노보노디스크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조만간 한국과 관련된 M&A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개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본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이 좀 페트론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G2G 바이오의 이노램프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G2G 바이오 1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으로 남겨주셨고요. 장수 사관님께서 아스타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9,8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이시고요. 3년째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장 속에서 10%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아스타 좀 상승 이유를 찾아봐도 저는 뚜렷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유정 대표님께서는 상승 이유나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좀 내주실까요? 네, 원래 이 기업이 의료 진단용 질량 분석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나온 사실 뭐 이슈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반등을 주는 걸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모멘텀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원래는 이렇게 의료 진단 중심의 그런 장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용 이제 정밀 분석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 11월 달 기점으로 해서 관련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더 좀 부각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특히 이 산업용 정밀 분석 시장이 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반도체잖아요. 이 고부가치 반도체 공정 분석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준 상황이라서 이제는 그런 의료 정밀 그런 질량 분석기보다는 그런 산업용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보면서 간다면 일단 추가적으로 좀 더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뭐 2년, 3년 되는 시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오늘 구간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움직임 나와줬거든요. 지난 10월, 11월, 12월 매물대 구간 장대 양봉으로 지금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월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가 딱 단기 매물대예요. 그 말인 즉슨 본전 구간대를 돌파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9,800원에서 만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12,000원 구간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고요. 12,000원 구간대를 또 뚫어주면은 그대로 강한 시세를 또 분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추세를 추적 관찰하시면서 본전권 이상 계속 추세를 타는지 5일선 타면서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단기 흐름이 꺾인다 하면은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잘 관찰하시면서 최대한 본전권 구간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년의 시간을 지나서 조금 관찰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스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셀바스 AI.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18,433원? 네, 네, 30%. 18,433원에 30%십니다. 가지고 계신 지 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 깊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12월쯤에 1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아니,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하시고 쭉 가지고 가셨는데 이화진 차장님께 앞으로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꼼꼼한 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꾸 제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네, 좀 도움이 그죠. 되니까요. 사실 뭐 한때는 이게 2, 3년 전에는 사실 뭐 AI가 붙으면은 대다수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썰트루스도 있고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이제 뭐 마음 AI 같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 회사에도 뭐 제가 알기로 뭐 AI 관련된 뭐 오크스트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AI 언어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뭐 조합하는 뭐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 아마 2년 전,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AI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 이 회사에 대한 성장과 그 꿈들이 사실 주가를 굉장히 지탱을 해왔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룬릿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회사들이 언제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실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결로 봐야 되는 상황이도 맞고 지금 사실 솔트룩스도 사실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한 거는 결국에는 그 국책 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수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본 거지 뭐 민간 기업과 관련된 뭐 B2B 시스템이나 아니면 B2C를 통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제 구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뭐 AI 뭐 100조 시대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AI 스포츠에 대해서는 사실 성장성이 이제는 좀 시장에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감안하고서 사실 숫자가 안 나오는 거는 사실 그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8,000원 추격 매수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비중이 너무 큰 상황이라서 조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가면서 물론 최근에 좀 빠졌던 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은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은 한 번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18,000원에 대한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AI 회사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스트소프트, 한국의 컴퓨터, 사실 솔트루스 다 탐방을 다녀왔던 회사들이기는 한데 그 회사들을 보면서 일단은 뭔가 꿈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대한 현실성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뭐 아니면 서비스나우 같은 여러 지금 오늘 뭐 엔트로피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도 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가 이걸 생각보다 힘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는 매력이 생각보다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잘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63만 5천 원에 30%.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장시간 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어서 많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보니까 MSCI의 편입 유력하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번 시청자님 곽유정 대표님께 앞으로의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매수 시기가 굉장히 아쉽긴 한데 또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을 보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비중도 축소하셔라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쪽에서도 2030년도까지 그 20종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한다라는 또 목표를 또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또 현재 임상 중인 그런 약물과 함께 신규 바이오시밀러 6종 이상도 지금 현재 추가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1종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을 임상 단계로 이제 끌어올린다 한다면은 그때마다 이게 계속 모멘텀으로 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수 가격 구간이랑 비중이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중장기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진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가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 초반대에서 40만 원 후반대까지는 좀 더 밀려야지 추세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 무리해서 또 이제 추가 매수했다가 더 빠지면은 대응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쭉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긍정적인 전략 내주셨습니다.